40년 전인 지난 1979년이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이른바 11.6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뇌란죄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부장의 유족이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이번 재심을 통해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당시 김재규 전 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분입니다. 강신옥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재심을 청구하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배경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김재규가 재판받았거든요. 네. 그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죄로 사형받았는데 내란을 목적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 단순히 자연인 박정희를 죽인 거지 무슨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아, 내란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예. 단순한 살인범에서 개인 하나를 죽인 거 한 가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근데 내란 목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네. 무슨 민주 회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과대망상으로 죽였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내란 목적 아니다 하는 것은 계속 재판을 싸우고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안 받았죠. 네. 근데 그 오랫동안 생각해 보다가 역시 그 내란 목적 살인을 없애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번에 재판을 건 겁니다. 이렇게 그러게 된 네. 배경에는 네. 그 당시에 재판 과정을 녹음이 보안사에서 한 녹음이에요, 그게. 네. 당시에. 네. 그 녹음이 전부 지금 입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안사에서 예. 말하자면 이제 김재규 재판 받을 때 말한 육성이 그대로 다 지금 다시 찾았어요, 그걸. 그러면은 지금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이 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혐의를 좀 새롭게 좀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아니면 물증이 필요할 텐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녹음했던 기록이 재심 청구에 어떤 뭐랄까요,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새로운 증거도 될 수 있고. 예. 말하자면 재판 내용 자체가 기록상으로는 잘못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말한 그것이 녹음이 마침 녹음은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보안사에서 했어요. 보안사에서 자기들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보안사에 한 건데 그게 지금 바깥에서 결국 JTBC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지도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면 최후 진술이나 박정희 죽인 동기가 네. 자기는 유신을 철폐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생명을 끌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슨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무슨 과대망상이 돼가 자기체한테 넘어가서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니다. 네. 하는 진술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번에 재심을 신청한 게 일종의 명예회복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 부분적인 명예회복이란 그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단계죠, 그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생각들을 지금 녹음 파일을 보면은 담고 있는데 그게 네. 증거로 채택이 되지도 않고 그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이 확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시 재판 변호를 맡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런 게 전혀 우리가 물론 주장이 다 했지만은 네. 재판부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순전히 그냥 보안사에서 수사한 내용. 네. 전두환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그 수사 결과 발표 그것에 의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 재판 자체로 절차상으로도 참 문제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또 언론 플레이 우선
보안사에서 언론 부여를 해가지고 신문 재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언론에다가 박정희를 죽인 것은 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퍼뜨리고. 네. 결국 사실 왜곡을 전제로 해가지고 재판할 때마다 재판 하기 며칠 하루 전쯤 신문에 그냥 김재규가 파렴치 범인 것처럼. 네. 뭐 돈도 많이 먹었고 뭐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뭐 또 차지철이한테 또 당한 것도 있고 뭐 자기 동생 때문에 쫓겨나게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보안사에서 발표를 했다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네.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5.17 이후에 재판 5.17 11일 후에 계엄하에서 하는 거니까. 네. 보안사 사령부에서 전두환 씨가 주로 해서 만든 공소장입니다. 말하자면. 그 권력에 의해서 제대로 진실한 게 밝혀지지 않고 그것이 재판을 하면서 대부분까지 갔어요. 근데 변호사님은요, 그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재규라는 사람은 내란 목적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신하셨어요, 혹시? 물론이지요. 그 말은 이제 저는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제일 많이 김재규를 만나봤습니다. 한 20번 이상 만났어요. 재판 중에. 변호사님이 보시는 김재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뭐 정의롭고 자기 생명을 던져가지고 유신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가지고 사람을 개인 박정희를 죽인 겁니다. 근데 박정희가 살아있으면은 네. 죽을 때까지 유신이 계속될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념 때문에 자기는 뭐 그 재판 중에도 나왔지만은 만약에 4.19 같은 학생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기가 권총을 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유신은 계속된다는 그런 그 걱정 때문에 역시 유신을 철폐하자면은 야수의 심정으로 박정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김재규의 논리입니다. 근데 당시 재판부는 이런 얘기들을 법정에서 다 듣고 있었잖아요. 듣고 있죠. 그런데도 왜 재판부는 그렇게? 재판부라는 게 누굽니까? 왜 군법에 다 전두환 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재판부조차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물론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까?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마 저 보안사에 지원이 했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한테서 입수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는 사실은 김재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씨였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보안사령관이 이 재판에 관여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무슨 증거를 찾아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야 하여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 네. 대국민 상대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네. 박정희 죽였다. 그게 내란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당시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 보안사령관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에 대한 고문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맞죠. 정기 고문도 당했고 물론 구타도 당했고. 예. 그 고문 당한 게 정기 고문까지 당했어요. 당시에 김재규 부장이 변호사님한테 그런 얘기들을 다 얘기했나요? 물론 했죠. 그걸 또 재판 중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했죠.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항소에서 다 나오죠.
이게 당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하고는 달랐다. 어찌 보면 권력 공백기에 실질적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뭐 어차피 쿠데타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당시의 재판이라는 게 참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11.6 사건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은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옛날부터 주장했지만은 이거는 정말 자기 생명을 그때 김재규 장군이 54입니다 나이가. 네. 그리고 권력이 박정희 다음이에요. 그런 54살 먹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게 되는 원인, 그건 정말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꾸 비교하지만 사회신을 같은 거예요, 사회신. 네. 그런 뜻으로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면서 생명 바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은 또 한 5사람, 박정희 밑에 경호원 5사람하고 박정희하고 6사람이 죽었어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유신을 철폐한 겁니다. 그런 애국자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죽인 동기가 애국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네. 맞아. 김재규는 의사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내 논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는지 저희도 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당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일본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의 서정민 교수를 연결해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48일 만에 일본이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많았으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NHK 여론조사만 보아도 지금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은 그 코로나19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이 82%로 나오고요. 예.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역 대응이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더더구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조금 조기에 해제하는 과정이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태 해제는 반기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긴급 사태를 해제하면은 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긴급 사태 선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자숙 요청이 좀 더 지수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이 대단히 위축돼 있으니까 그것이 재개된다든가 대인 접촉이라든가 집회, 매출 등등이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각급 학교에 등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대학이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업장의 영업 시간이 연장됐다든가 이런 생활 면에서의 특별한 변화는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해제를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아베 정권의 그 지지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의외로 심각하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빠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사 자체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수 자체가 적으니까 확진자가 이거 줄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그러한 의견이 가장 그 정부를 불신하는 네.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난달보다는 좀 나아져서 검사를 받는 요건은 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니까 네. 국민들이 감염자 수를 발표하고 결과를 통보를 받아도 그것이 과연 정확한가,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신뢰성의 상실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사는 지인에게 도쿄 시내 다리를 모두 걸어서 건너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도쿄 시민들이 감염 우려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이어 세계 경제대국 일본이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각국의 의료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숙한 대응과 측근 검사장의 도박 추문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